안녕하십니까. 절세의 달인 문길성 CFP입니다. 사전증여 및 상속세 절세 전략 3편 근무 시간에는 상속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속세는 증여세하고 차이가 있죠. 제가 전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세는 10년 전에 증여한 자산을 모두 다시 합해서 유산세 과세 방식이기 때문에 유산세 취득세 방식인 증여세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절세 전략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속세 계산 방식은 상속받은 재산이 있잖아요. 그 모든 자산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간주 상속 재산 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주 상속이라는 것과 추정 상속 재산이 있는데요. 자, 간주 상속 재산은 간주와 추정은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뭐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렵고요. 자, 간주 상속 재산은 사망보험금 그리고 피상속인의 퇴직금 그리고 신탁 재산 뭐 이런 것들이 다 간주 상속 재산액이고요. 그 다음에 추정 상속 재산액은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 있으셨는데 사망하셔서 이렇게 이제 뒤져보니까 1년 이내에 뭐 2억 정도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근데 자금에 대한 사용 내역처가 없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년 이내 5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추정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1년 이내에 2억 이상이다. 또 2년 이내에 5억 이상이다. 그러면 추정을 해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이제 상속세 절세 플랜에 조금씩 쓰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주 상속재산가액과 추정 상속재산액이 다 합쳐지고요. 그리고 10년 이내에 증여된 자산들, 이 모든 게 다 또 다시 합쳐지죠. 자, 비상속인 증여는 오전 내에 가산. 뭐 아시다시피 뭐 며느리, 뭐 사위 이런 쪽은 5년 내에 증여된 자산에 대해서는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비상속인을 통해서 절세하는 플랜도 저희들이 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자산에서 비과세 재산은 빼줍니다. 국가, 뭐 지자체 유증한 재산, 뭐 임양, 모토, 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예전에는 제기그릇, 뭐 이런 것도 비과세 재산에 들어가서 뭐 빠진다 그러니까 뭐 금을 만들어서 제기그릇을 만들고 자, 이것도 다 제한이 있죠. 네. 자, 이걸 빼주고요. 그 다음에 공과금, 채무, 장래 비용 빼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상속공제를 해줍니다. 네. 상속공제에서 뭐 일괄공제 5억, 이건 뭐 자녀들이 있으면 무조건 5억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하는 것보다 일괄공제 5억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일괄공제 5억을 해줍니다. 그리고 배우자공제는 5억에서부터 최대 30억을 빼주는데요. 많은 분들이 30억을 무조건 다 빼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배우자 공제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5억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더하면 10억이죠. 그래서 상속세 걱정을 해야 될 분은 10억 이상, 최소한 12억 이상 정도는 되셔야 고민을 하시는데요. 지금 내가 12억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거 어리석은 거죠. 왜냐? 지금은 12억이지만 지금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의 자산가치 상승률을 조금 곱해서 현재는 뭐 15억인데 이게 한 30년 후면 30억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세가 발생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이렇게 이제 비과세 재산, 공과금, 그리고 상속 공제를 빼주면 이제 과세를 할 수 있는 표준 금액, 과세 표준 금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상속세율을 곱하죠. 곱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4억이다 그러면 이 표에 있듯이 뭐 1억에서 5억 사이잖아요. 그러면 4억 곱하기 20% 빼기 뭐
천만 원.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누진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금이 나오면 신고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네, 뭐 신고세액공제가 예전에 많았습니다만 지금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속세 계산 방식을 보게 되면, 자,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간주 상속재산가액이 지금 사망보험금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강주 상속세로 포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망보험금이 포함이 되지 않으려면 보험료 납부를 누가 해야 돼요? 네, 피상속인이 아닌 뭐 자녀나 배우자가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이 없는 그런 분이 납부를 하면 인정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소득이 있는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자도 상속인일 거잖아요. 그죠? 네. 자기가 내고 자기가 받는 거니까 당연히 상속세가 없죠. 그런데 사망하는 분이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당연히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이거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퇴직금과 신탁재산은 뭐 이렇게 명의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유도리가 없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추정 상속 재산가액. 자, 이걸로 조금 플랜을 짤 수 있겠죠? 자, 추정 상속 재산가액이 자, 1년 이내 2억 이상이잖아요. 그럼 2억 미만은? 네,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2년 이내 5억 이상이니까 5억 미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시점, 개시 이전 2년 이내. 이 기준 시점을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정말 또 중요한 게 재산 종류별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현금성 자산이 있을 수 있죠. 좀 각각 2억이면 이것도 4억이 되는 거고요. 4억이 되는 거고요. 뭐 2년 이내 5억이다 각각이니까 재산 종류별이니까 네, 꽤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년 내 증여된 자산가액은 다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려면요,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상속세를 높게 이렇게 뭐 납부를 안 하려면, 네, 10년 플랜으로 해서 사전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1편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는 플랜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60세 정도는 50대에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60대에 한 번 하고, 70대에 한 번 하고, 좀 정말 늦으시면 60대에 한 번 하고, 70대에 한 번 하고, 뭐, 남자분들은 평균 수명이 1세 정도 되잖아요. 그죠? 여성분이 한 83, 4세? 예, 그 정도 되니까, 좀 10년 단위로 이런 증여 플랜을 미리미리 짜야 된다. 왜? 증여된 재산은, 자, 10년 하루 이전에 증여된 자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세 계산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런 플랜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비상속인 증여는 5년 내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많이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기대여명에 가까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증여했을 때 어차피 또 10년 이내는 다 합산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사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비상속인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함으로 인해서 5년 내 가산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증여 플랜, 사전 증여 플랜을 활용을 합니다. 물론 사위나 며느리가 각각 이혼을 했을 때는 그분들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플랜은 조금 신중하게 하는 편이고요. 네, 뭐 꼭 필요하다면 이런 플랜도 제한하기도 합니다. 자, 비과세 재산은 한도가 생겼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더더군다나 공과금, 장례비용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공과금은 한도가 없습니다. 장례비용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절세 플랜을 사용하지 않죠. 채무, 자, 채무는 당연히 빼주는 거기 때문에 이 채무도 만약에 없다면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상속공제입니다. 자, 상속공제인데 이 상속공제는 말 그대로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네. 만약에 배우자가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으면 공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배우자 공제를 30억 받았다. 그러면 배우자 명의로 그 자산이 명의가 바뀌어야 돼요. 배우자 명의로. 그러면 기존 배우자의 재산에다가 상속받은 자산이 합쳐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 자산이 2차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이때는 배우자 공제가 없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또 상속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를 잘 짜야 돼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짤 거냐. 자, 배우자가 자산이 많다. 그러면 네, 배우자 기초공제만 받고 아래로 내려야 돼요. 아래로. 그죠? 네, 아래로 내려야죠. 네, 그래서 자녀에게 가게끔 네, 하는 거고요.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배우자가 현금을 받는 거죠. 현금을 받아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자녀가 받고, 그리고 상속세는 연대에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엄마가 내주는 거예요. 엄마가 현금으로 다 상속세를. 그럼 엄마 자산은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잖아요. 알았죠? 네. 이런 거 누가 이야기 안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상속세 신고 사전에 하게 되면 세액공제 3%. 네. 이제 이게 없어지죠, 이제. 네.